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체대 입시 지도도 하고 있고요. 자, 저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했는데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관련해서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모집 요강을 열었어요.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건국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실기 실시 요령을 글로써 게시를 해놨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영상으로 공개를 했었죠. 거기서도 물론 텍스트가 나오긴 합니다만 모집 요강에 이렇게 글로써 실기 실시 방법이 나온 거는 뭐 굉장히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 한번 같이 보는 영상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 확실히 미적 감각이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좀 메타버스 느낌도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는 얼굴이 당연히 없죠. 네. 네, 주요 요가 이런 거 말고 이제 변화가 있긴 해요. 이제 영어가 15%에서 20%로 반영되고 한국사 5%가 감점으로 된 거. 요거는 조금 이슈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가 없죠. 이제 5% 올라왔지만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한국사가 보시면 2023학년도에는 저렇게 떨어지는 점수가 이제 5% 반영이 되면서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감점이 돼버리면서 5등급과 7등급은 2점 차이가 납니다. 이 2점은 등급별 점수 차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큽니다. 한국사는 5등급 이내, 4등급 이내를 좀 맞았으면 좋겠고 7등급은 좀 많이 속상해집니다. 이거 윗몸 일으키기 1개잖아요. 달리기 0.15초. 요거는 좀 커집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사 4등급 이내였으면 좋겠고요. 영어가 5% 반영 늘어나긴 했는데 그거는 기존에는 등급별 환산점에서 1점이 0.45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0.45점. 그러니까 등급별 2점씩 떨어지면 등급별 0.9점씩 떨어집니다. 0.9점. 근데 이번에 20%로 바뀌면서 그 1점이 0.6점으로 바뀌었습니다. 0.6점. 2점이면 얼마죠? 1.2점. 그러니까 예전에 등급별 0.9점 떨어지던 게 1.2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그게 언제죠? 몇 점 떨어지죠? 다시 볼게요. 자, 쭉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데. 자, 보면 수능 반영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다 내려가 버렸네 또. 대학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영어가 2점, 2점, 3점이면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갈 때 5점 떨어지잖아요. 0.45점이 5점이면 2.25점입니다. 2.25점. 근데 올해부터는 4에서 5 갈 때 3점 떨어집니다. 3점. 그러니까 예전보다 0.75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1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는 영향이 작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한국사죠. 한국사는 4에서 5등급 갈 때 1점씩이나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뭐 0. 얼마겠죠. 1점 떨어지고 7등급 같은 경우는 2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좀 해줘야 되고 영어 5% 플러스 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실기를 보기로 했잖아요. 실기 봐야죠. 실기.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0m 왕복 달리기 보면요. 2회 이상 파울 시 40점 부여, 그러니까 40점이 기본 점수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배점표가 있어요. 그때는 기본 점수가 2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당 80점으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20점을 플러스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 실시 방법 20m 왕복 달리기. 가번호 호명 시 자신의 가번호를 복창한다. 준비 완료 시 출발 자세로 대기한다. 부저가 울리면 출발한다. 준비 구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환점에서 버튼 터치 후 반환한다. 피니시 지점에서 센서 안으로 통과한다. 뭐 이거 일반적이고요. 자, 파울 기준 볼게요. 출발 자세에서 몸과 발이 움찔거리는 경우, 움찔이란 단어를 쓰는 학교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찔거려도 파울입니다. 예측 출발을 하거나 이건 당연하고요. 신호가 울리기 전 이거 당연하고요. 발이 출발선을 넘어간 채로, 그러니까 선을 밟으면 근데 글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해주지 않을까요? 선 넘어가지 말라고. 아무튼 자, 그 다음 발이 선을 넘지 않은 채로 부저를 터치하는 경우, 이거는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 실기장에서 공개됐을 때는 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거고요.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부저 터치할 때 마지막 발, 오른발잡이들 기준으로 오른손 터치할 때 오른발이
마지막에 있죠. 턴할 때 마지막 오른발이 선을 넘어가야 되고요. 그 버튼 옆으로 길게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야 되고요. 부저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바닥에 손 짚는 거 안 되고요. 다른 신체 안 되는 얘기고요. 부상으로 인해 중도 포기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m는 이제 과연 출발할 때 준비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대비해야 되고, 선 넘는 거 준비해야 되고, 스타트에서 몸과 발이 움찔거리는 거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높이뛰기입니다. 가보노 호명 시 자신의 가보노를 복창한다. 뭐 늘 하던 거고, 준비 완료 시 바로 시작하고요. 1회 실시지만 실패 시 1회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바뀌어 온 부분인데, 어쨌거나 1회 실시해서 성공하면 바로 그냥 끝입니다. 자세를 2번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 높이는 10cm 단위 170 이하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왜냐면 여학생은 140 이야기 때문에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도움 닫기 후에 발을 넘지 않아도 1회 실시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점프 안 하고 그냥 도약을 안 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1회니까 한 번의 기회만 더 남은 거고요. 부상으로 인한 중도 포기, 네, 알겠고요. 그러니까 파울은 없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핸드 스프링 볼게요. 가보노 호명 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시 바로 시작하고요. 핸드 스프링 총 2회 하고요. 도움 닫기와 동시에 1회 실시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연기를 시작하지 않아도 도움 닫기가 시작하면 1회고요. 매트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 그 다음 농구입니다. 남학생은 7호, 여학생은 6호, 7호 선택이 가능한데 무조건 6호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여학생들 중에서 7호가 또 편한 경우도 있고요. 준비 완료 시 바로 시작하시고요. 왼손 드리블 및 왼손 레이업 슛, 오른손 드리블 및 오른손 레이업 슛 1회, 보조자의 패스를 받아 점프슛 2회를 실시한다. 반드시 빨간 선 위에서 패스를 받아, 뒤에서 패스를 받아 점프슛을 실시한다. 남학생 6m, 여학생 4m. 이게 이제 몇 해 전부터, 예전에는 공개가 안 됐어요. 몇 해 전부터 공개가 된 건데, 6m, 4m. 남학생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잘 연습하시고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마지막 종목 윗몸 일으키기. 연습 3회 실시 후 기구를 자신의 몸에 맞춰 조절하도록 한다. 발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60초간 실시한다. 근데 건대의 특징은 이제 싯업대죠. 복근대가 좀 특이합니다. 되게 구형 모델인데, 복근대 밑에 등받이 매트가 있잖아요. 그 매트의 엉덩이 끝선이 무릎거리, 오금에 거는 그 거리와의 거리가 꽤 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꽤 길어서 엉덩이가 조금만 들려도 매트에서 들리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한번 건대에서 공개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이 특이한 거 주의하시고요. 파울 좀 볼게요. 파울 시 측정 개수에 미포함입니다. 골반이 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골반 반동시 파울이고, 양팔 모두 무릎 위에 닿아야 됩니다. 한쪽만 닿으면 안 되고요. 팔꿈치가 무릎 위에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무릎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양팔이 모두 무릎 위에 닿아야 됩니다. 팔이 닿아야 된대요. 팔꿈치는 무릎 아래에 있는 경우 파울이고요. 무릎 위에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는 무릎 위에, 양팔이 무릎 위에 닿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깨가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손깍지는 온전히 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깍지가 바닥을 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공개가 일단 있으니까 그거 재작년에 찍은 건가를 2년 재탕했는데 올해는 다시 찍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찍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이렇게 글자로도 공개했으니까. 아무튼 요 정시 모집 요강에 공개된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건대를 분석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의 나군 이동에 따른 건대 입결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한양대 상위권 아이들, 서울대 밑으로 중대, 경희대 써야 되나 시립대가 오긴 했지만 한양대가 와버려서 이제 한양대로 많이 몰릴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만 경쟁률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입결 컷은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조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모집 요강에 있는 실기 실시 요령 같이 한번 읽어보는 영상 가져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